아파요. 내려보세요. 서서히 굳어가는 어깨. 보이지 않는 통증의 공포. 그럼 뭐 따끔할 때 아야금도 딱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나서는 그만 안 올라가는 게래. 이게 조금 움직이면 그냥 막 이 칼이나 뭘로 이렇게 확 찢는 것 같이. 힘줄이 끊어지고 돌이 쌓이면서 제 기능을 잃어가는 어깨의 적색 신호. 살살. 어깨 물주머니가 무슨 이유든지 간에 오그라드는 거예요. 무리해서 쓰게 되면 그게 아무리 젊은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성 통증에 수면 장애까지 망가진 어깨가 당신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어깨는 머리, 목, 팔의 움직임을 지지하는 견고한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극상건, 극하건, 소원건, 그리고 견갑하건의 4개 근육은 어깨 관절의 회전 운동을 담당하는데 노화에 의한 퇴행 혹은 무리한 사용으로 회전 근개가 손상을 입거나 어깨뼈의 지붕인 견봉에 반복적으로 부딪혀 찢어지는 것이 회전 근개 증후군이다. 어깨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변 구조물에 가서 부딪힐 확률이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더 높죠. 높기 때문에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젊을 때는 힘줄이 튼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힘줄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누적돼가지고 나이가 한 50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힘줄이 버티다 못해서 끊어지게끔 되죠. 회전 근개 증후군은 어깨 관절 질환의 70%를 차지하는 대표 질환으로 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발병하며 어깨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 중 회전 근개 증후군 진단을 받은 환자 수는 지난 4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50년간) 농사를 지어온 박연희 씨도 얼마 전 회전 근개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몇 년 전부터 그녀를 괴롭힌 어깨 통증이 갑자기 악화된 것이다. 그럼 뭐 따끔할 때 아야금도 딱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나서는 그만 안 올라가는 게래. 팔 올릴만 하네요. 한번 올려보세요. 네. 아직 힘이 다른 팔에 도움이 있어야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오른팔. 올리세요.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뭐 만천 게 불편하지요. 밥 숟가락도 젓가락질 해가지고 아프면 뭐 여손을 가지고 먹다가 뭐 젓가락질 먼데 거는 또 이게 안 펴진 게 먼데 거는 또 먼지로 가고. 수술이 불가피할 만큼 상태가 심각하다는 박연희 씨. MRI 판독 결과 어깨 근육을 감싸고 있는 회전 근개 중 극상건이 아예 끊어졌고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어깨를 덮고 있는 견봉 돌기 부분이 튀어나온 것을 확인했다. 가장 많은 부분이 극상건 파열이고요. 좀 커지게 되면 극하건까지 파열이 되는 거죠. 이 환자분의 같은 경우가 극상건, 극하건이 같이 좀 파열이 된 부분이고. 박연희 씨의 수술이 진행됐다. 박연희 씨의 어깨는 회전근개가 닳아 얇고 헤어진 상태. 뼈와 근육을 고정하는 회전근개 파열 봉합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회전근개 봉합술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회전근개가 부딪혀 통증을 유발하는 견봉의 변성 부위를 평평하게 만든다. 이를 견봉 성형술이라 하는데 통증 요인을 제거하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다. 다음으로 낡은 힘줄을 정리한 후 실이 달린 봉합 나사못을 뼈의 안쪽과 바깥쪽에 삽입한다. 그리고 회전근개를 잡아당겨 나사못의 실을 교차로 묶어 고정하는 이열교량형 봉합을 시행한다.
이열교량형 봉합술은 회전 근육과 뼈의 접촉 면적을 넓게 하고 강한 고정력이 특징이다. 통증 치료를 위해 이용여 씨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는다. 굳어질 대로 굳어진 어깨는 작은 움직임에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이용여 씨의 어깨는 굳어진 관절막에서 염증이 확인됐고 회전 근개 움직임을 돕는 관절낭의 부피가 정상인에 비해 확연히 줄어있는 상태. 50견의 전형적인 소견이다. (50견의) 정확한 진단명은 유착성 관절낭염. 특수 구조물로 이루어진 어깨는 회전 근개, 즉 어깨 힘줄이 있고 이 근육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관절낭이라는 물주머니가 있다. 그런데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 관절 조직이 서로 엉켜붙게 된다. 유착된 조직은 딱딱하게 굳어져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굳은 관절에 다시 염증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것이 50견, 즉 유착성 관절낭염이다. 다른 어깨 질환에 비해 50견은 밤에 그 통증이 극에 달한다. 한밤에 수시로 찾아와 숙면을 방해하는 어깨 통증. 50견 진단을 받은 이용여 씨가 밤이 두려운 이유다. 가장 심했을 때는 뭐 1시간마다 한 번씩 깨는 꼴도 있고요. 조금 좋아지면 한 번 정도 깰 때도 있고요. 실제 50견 환자 상당수가 야간 통증에 의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는 피로와 우울증으로 이어져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근골격계 질환과 다르게 만성 어깨 통증이 있는 환자는 이제 야간 통이 아주 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수면 장애가 생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낮에는 잠을 잘 못 잤기 때문에 졸리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만사 일하는 게 귀찮아지고 그래서 우울감과 그다음에 불안감 등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50견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 주사나 약물을 통해 통증과 기간을 줄이는 보존적 치료를 우선으로 한다. 우리가 보통 50견의 경우에서는 1년에서 2년 기간의 기간을 가지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당뇨가 심한 환자나 갑상선이 있는 환자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한 2년 이상, 3, 4년까지도 지속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한 90에서 95%는 한 1년 반 정도의 경과를 가지는 자가치유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자의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이종만 씨. 하지만 마음과 달리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리 길지 못하다.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어깨 통증 때문이다. 앞으로 움직이는 건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로 돌렸을 때는 뒤로 더 이상 안 돌아가죠, 여기서. 평소 건강관리에 애를 써왔다는 이종만 씨. 4년 전 당뇨 진단을 받은 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더 쓰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레 찾아온 어깨 통증은 예상하지 못했다. 처음에 이제 그 우려하는 것이 시력, 눈 나빠지는 이런 것들, 또 이제 그 잘못하면 상처가 나면 얼른 이제 치료가 안 된다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깨에 통증이 온다는 건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되니까 이종만 씨의 어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MRI 검사를 시행했다. 이종만 씨의 왼쪽 어깨에 관절 주머니의 염증과 관절막의 유착을 확인했다.
50견이다. 이 환자분의 관절 전체가 염증과 유착으로 이완이 되어 있는 소견, 꽤 진행된 유착성 경관절 낭염의 소견입니다. 실제 당뇨 환자의 50견 발병을 추적한 결과 일반인에 비해 50견 발병 위험이 많게는 4배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혈관 질환을 많이 수반을 하고 또 염증을 일으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깨 질환에다 대입을 시켜보면은 미세 손상에 의해서 상처가 쉽게 발생이 되고 또 염증이 쉽게 발생이 되고 염증이 쉽게 아물지 않는 그런 성향에 의해서 당뇨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 어깨 통증, 50견 같은 것들이 이제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의 50견은 회복 기간이 길고 재발 위험도 높다. 더욱이 관절 주사 요법으로 시행되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일시적으로 혈당 수치를 높일 수 있어 치료 과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십견을 비롯해 어깨 질환의 주 원인은 노화다. 서툰 솜씨지만 아내를 대신해 서진수 씨가 집안 살림을 도맡고 있다. 내가 들어갈라 치면 어림짝도 없어. 거기 들어오면요 55만 원 벌금 내래요. 주방에 들어올 때마다. 남편의 완강한 고집은 아내의 어깨 때문이다. 이정규 씨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른쪽 어깨와 팔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 이 정도밖에 못 올라. 이 정도는 올라가. 이거는 그래도 이 정도 올라가요. 네, 그거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뒤도 안 들어가고. 근데 이 편은 전혀 못 올라가지 뭐. 이제 다친. 아니 이제 이거 늦게 아픈 건데. 치료를 다닌 지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내가 좀 서둘러서만 이렇게는 안 왔을 건데. 아니야. 나는 병원만 가봐라. 그러고 안 따라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악화된 거예요. 50년을 함께 살아오며 식탁에 수저 한 번 놓지 않았다는 남편. 아내의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다. 남편 뒷바라지에 6남매를 키워내며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던 아내.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됐다 싶었건만 아내는 남편의 도움 없이는 씻지도 입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팔을 어깨 이상 올리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통증이 심한 탓이다. 이정규 씨의 어깨는 뼈와 뼈가 맞닿아 있어 둥그러야 할 윗팔뚝뼈의 머리가 울퉁불퉁 깎여진 상태. 연골은 닳아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다. 이 관절와랑 이쪽 상완 골두랑 이렇게 서로 맞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뼈하고 직접 맞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뼈하고 그냥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프죠. 수술이 시급한 상황. 손상된 연골과 윗팔뚝뼈를 대신해 볼록한 모양과 오목한 모양의 기구를 이용. 닳아 없어진 관절의 기능을 돕도록 하는 인공 관절 수술이 시행됐다. 대개는 약물 치료를 해가지고 자기 관절로 가져가는 게 최고지만 어쩔 수 없이 많이 망가졌으면 적당한 시기에 빨리 수술하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죠, 환자한테는. 다음 날 의료진이 이정규 씨를 찾았다. 수술 환부의 상태를 살피고 인공관절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향후 6개월간 병행돼야 할 운동요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보세요. 지금 살 것 같으네.
진짜 낫을 것 같아. 본격적인 치료는 지금부터다. 어깨 통증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재활이 필요하다. 직업적 특성 때문에 혹은 근육질 몸을 만들겠다고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이나 같은 자세로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서 어깨의 통증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 평소 어깨 통증을 느낀다면 간단한 동작으로 어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에서 팔을 들어 올렸을 때 팔이 아닌 목이 움직인다면 어깨 건강이 좋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주먹을 쥐고 어깨 높이로 팔을 올린 뒤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향하도록 팔을 안쪽으로 돌립니다. 이때 어깨에 힘이 빠져 팔이 떨어지거나 통증을 느끼면 어깨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어깨 상태는 어떤가요? 경기도 오산의 한 야구장. 사회인 야구단 단원들이 본 경기에 앞서 몸을 풀고 있다. 이들의 어깨 상태는 과연 어떨까? 9, 10. 어깨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봐요. 3분, 4분. 10명 중에 4명. 젊은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많이 스트레칭이나 해서 이완을 좀 시켜놓고 공을 던져야 되는데 오자마자 공을 던지거나 그랬을 때는 이게 빡 하고 나가요. 한 2년 지나니까 어깨가 이제 막 조금만 한 1이닝만 던져도 이 상태를 여기서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죠, 어깨가. 야구는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운동. 김일태 씨는 팀 내에서 투수로 오랫동안 활약해왔다. 하지만 최근 어깨 통증이 심해져 좌익수로 포지션을 옮겨야만 했다. 못 올라갈 때 이게 심정이 어떠세요? 제 자신이 관리 못한 제 자신한테 좀 화가 나죠. 관리를 제가 너무 못했으니까 제 어깨를 제 스스로가 했어야 되는데. 김일태 씨의 어깨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확인하는 내내 통증을 호소하는 김일태 씨. 이 어깨로 공을 던지셨어? 지금 아파요, 지금. 이미 4년째 이어진 통증이다. 여기 뼈가 들렸잖아. 한눈에 보기에도 등의 왼쪽 어깨가 들려져 있고 앞쪽 극하건도 통증이 심한 상태. 어때요? 아프다 그죠? 네. 이게 날개뼈 잡아주고 앞에 근육이거든. 모두 공을 던질 때 큰 자극을 받는 근육들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 통증을 참아가며 야구를 놓지 못했던 김일태 씨의 어깨는 어떤 상태일까? 극상건이 지금 많이 부어 있어요. 부어 있는 부분과 부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부어 있는 부분은 뭐 우리 계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1.5배 정도. 저 부어 있는 극상건이 계속 그 야구를 하면서 자극을 받기 때문에 저 힘줄 자체가 좀 편안해져야 뭐 운동을 할 때 공을 던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집에서 애기를 안아준다든가 이런 거 원활하게 할 수가 있죠. 단순한 근육통이라 여겼던 어깨 통증. 그는 어깨 충돌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제 어깨가 이렇게 심하게 안 좋은지는 너무 놀랬고요. 그 진찰 내용이 너무 놀랬고 스트레칭을 자주 좀 생활 속에서 많이 좀 해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한번 와이프랑도 상의를 해서 재활 쪽에도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어깨는 신체 중 특히 많은 운동을 하는 관절.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어깨 충돌 증후군을 불러온다. 어깨를 처마처럼 덮고 있는 견봉은 팔을 움직일 때마다 팔뼈와의 사이가 좁아지면서 회전 근개 중 극상건과 충돌하게 된다. 이 충돌이 반복되면 어깨 힘줄이 닳아 너덜너덜해지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급기야 부분적으로 끊어지게 되는데 이를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한다.
직업의 특성상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이들도 어깨 충돌 증후군에 노출되기 쉽다. 극심한 어깨 통증으로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는 요리사 최용현 씨. 단순히 그냥 근육통에서 시작해가지고 일하면서 그냥 좀 뻐근하네 이런 정도였다가 한 달 정도 지나고 아프고 난 다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손 떨림이 조금씩 시작되다가 갑자기 이제 칼질하는 도중이었는데 도마질하다 갑자기 손에 힘 빠지더니 칼을 그냥 놓쳐버렸어요. 1년 가까이 재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진 알 수 없는 상황. 간과했던 어깨 통증이 요리사의 길에 걸림돌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정말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잘못한 건 정말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좋아해서 하는 일인데 좋아서 하던 저는 몸이 망가져버리고 말짱하던 그 먼저 나온 친구들은 건강한 거예요. 죄송해요. 처음 병원을 찾았던 지난 11월. 최용현 씨의 어깨 상태는 심각했다. 어깨 힘줄은 한껏 부어 있었고 부분적으로 파열된 상태. 파열된 부위의 염증은 엄청난 통증을 유발했다. 원래 MR상에서는 까맣게 보여야 돼요. 체형상 변화로 인한 것보다는 너무 무리하게 많이 썼기 때문에 본인이 힘줄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는 걸로 봐야죠. 꾸준한 주사 치료로 염증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통증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 충격파를 발생시켜 통증 부위를 자극하는 체외 충격파 치료를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있다. 지금 어때? 네, 거기 아파? 네. 24세 때 어깨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완전히 이제 뭐 찢어져가지고 다쳐서 찢어져가지고 이건 반드시 꼬매줘야 되는 뭐 그런 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운동해서 오는 경우는 거의가 뭐 99% 이상이 이런 식의 비수술적 치료로 좋아지죠. 내 생각에는 아마 3에서 5개월 정도 좀 더 재활 치료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평가해가지고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깨 통증이 비단 염증에 의해서만은 아닌 경우가 있다. 옆으로 이렇게 눌 때도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구계환 씨. 처음엔 단순한 통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어깨 통증에 수술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그냥 이게 좀 속에서 곱는 것처럼 이렇게 엉실엉실하게 아프고 이게 조금 움직이면 그냥 막 칼이나 뭘로 이렇게 콱 찍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전체가 뻐근하니 아프고. 수술 전 의료진이 병실을 찾았다. 현재 구교환 씨는 극심한 통증으로 팔을 올리는 것이 불편하다. 여기가 힘줄에 석회가 껴가지고 하얀 분필가루 같은 게 낀 거예요. 내일 내시경으로 다 뽑아드릴게요. 그의 병명은 석회화 건염. 힘줄 속에 석회가 두텁게 쌓여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어깨 질환 중에서도 통증의 왕으로 꼽히는 석회화 건염은 어깨 힘줄인 회전근개에 석회질이 쌓여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 어깨의 과도한 사용이나 회전근개 혈관 감소, 어깨 관절의 노화가 주된 원인으로 석회질의 크기가 큰 경우 3cm 이상의 석회가 쌓일 수 있다. 문제는 이를 방치할 경우 묽은 석회가 돌처럼 단단해진다는 것이다. 회전근개 부분에 이제 혈액순환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몸 안에 있는 이제 칼슘 성분이 침착이 되면서 그게 점점 커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강한 염증을 일으킬 때 아주 극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석회화 건염의 치료 핵심은 석회를 제거해 주는 것이다. 관절 내시경으로 두텁게 쌓인 석회와 염증 부위를 직접 제거하는 수술이 시행됐다.
석회입니다. 이게 석회예요. 이게 석회성 관절염입니다. 석회가 쌓여있는 힘줄에 구멍을 내고 그 주변을 압박해 석회를 제거한다. 이내 뭉쳐있던 많은 양의 석회가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석회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없을 수는 있는데 조금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힘줄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흡수될 수 있도록 계속 스트레칭을 시키고 간헐적으로 통증이 재발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소염제나 주사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꾸준히 스트레칭을 시켜드리는 거죠. 경남 창녕군의 한 작은 마을. 권계월 씨는 작년 말 양쪽 어깨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큰 수술을 받았다. 당시 어깨 통증은 극에 달해 평생 업으로 삼아온 농사마저 접어야만 했다. 아니요, 바다고 콩.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이거 숟가락질도 재우 올라가고 상을 이래 차려 놓으면은 이쪽 쪽으로 반찬 있는 그거를 못 찍으면 어떡하냐. 그만큼 악화가 내가 심했어. 노화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극심한 어깨 통증에 시달렸던 지난날. 다시 논밭에 나서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수술 후 고통에서 벗어났지만 권계열 씨는 정기적으로 병원 문턱을 넘는다. 수술 부위의 상태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재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수술 시 삽입한 인공관절은 다행히 제자리를 잡았다. 보통 이제 어깨 힘줄이 파열되면은 관절경으로 이렇게 어깨 힘줄을 꼬매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완전히 그 시기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런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인공관절이 지렛대를 형성해 근육을 당길 수 있게 되면서 권계열 씨는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오케이. 자, 다시 이쪽도 등지해 보시고. 예, 아주 좋습니다. 또 아주 각도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난 후에. 이게 이래 안 피해지니까. 그 지금 이거 안주 좀 아파도 이게 마음대로 피해지니까 살맛이 나다니까. 올해 초 등산길에 넘어져 어깨를 크게 다쳤던 이한설 씨. 당시 큰 외상이 없어 단순 타박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통증에 병원을 찾았고 견갑하근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견갑하근 파열이 이렇게 하얀 시그널. 찢어진 관절막 사이로 관절액이 흘러나왔을 만큼 상태가 심각했던 이한설 씨. 곧바로 찢어진 힘줄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견갑하근은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회전근개가 이렇게 볼처럼 둘러싸여 있는데 특별히 앞쪽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 부분이 어깨가 급작스러운 외회전을 하면서 앞쪽이 파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조금 더 드신 분들, 중년 이상의 분들한테 있어서 등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끄러지면서 다치는 수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수술 후 한 달째 섣불리 판단했던 어깨 통증을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하기 위해 이한설 씨는 재활치료에 열심이다. 이게 조금씩 요거보단 더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실제로는 의사의 봉합 과정보다도 수술 후에 환자의 재활치료가 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치료가 똑바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어떤 수술이 이루어지든지 환자한테 결국은 통증과 운동 제한에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거죠. 기간과 상태에 맞는 적절한 재활치료는 약해진 어깨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깨 힘 빼시고요. 그렇죠. 힘 빼시고. 그렇죠. 그간 이한설 씨는 수술과 통증으로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는 유연성 운동에 매진해왔다. 힘 빼시고. 다행히 회복 속도가 빨라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기 위한 단계를 거쳐 근력 강화 운동을 진행해도 되겠다는 처방이 내려졌다. 초기 단계는 아직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직의 그 관절의 정상적인 각도를 먼저 찾는 게 목적이고요. 관절이 충분히 안정이 되고 수술 부위가 안정이 되고 나면
또 그리고 정상적인 각도가 나오게 되면 그때 나가는 게 진도가 진행되는 부분이 근력 강화 운동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집에서도 재활 치료를 게을리하지 않는 이한솔 씨. 이제 잘 하시네 뭐. 통증으로 인해 제한된 운동 범위를 꾸준히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이거거든. 이거 만들어 놓고 한다는 거. 또한 약이나 진통제에 의지하지 않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에서 가르쳐준 재활 운동을 반복하며 스스로 어깨 통증을 이겨내고 있다. 처음에 여기 시작한 게 한 여기 36에서 시작했죠. 요 정도에서.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6cm 정도 올라가셨네. 6.5cm 정도 올라간 거죠. 6.5인치. 매일 운동일지를 꼼꼼히 기록하는 것도 어깨 통증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제 평소에 좀 열심히 해야 되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서 직접 재활을 하는 것보다 집에 와서 하다 보니까 조금 아프면 게을리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아픈 만큼 빨리 낫는 것 같습니다. 어깨 보호대를 차고 생활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적지 않지만 이한솔 씨는 손에서 일감을 놓지 않는다. 이 또한 그만의 재활 방법인 것이다. 어깨가 조금 이제 평상시보다 좀 불편하긴 하지만요. 고구마가 수확할 철도 됐고요. 이제 가을이라서 주말이면 손주들이 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 고구마도 좀 캐서 쪄주고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위해 이한솔 씨는 회복의 길을 뚜벅뚜벅 걷고 있다. 열심히 살아온 세월만큼 고통스러운 어깨 통증. 어깨가 보내는 작은 신호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건강한 어깨를 지키는 첫걸음이다.